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본투표가 광주와 전남 1,200여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에서 광주와 전남 유권자는 420여 명의 지역 일꾼을 새로 뽑습니다. 민주당과 비민주당 후보가 접전을 펼친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정부가 전력망 구축 사업 등 남북한 경제 협력과 공동 번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전기차 공장 설립을 논의 중인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조만간 공식 협약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7기 지역 일꾼을 뽑는 투표가 광주와 전남에서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전 투표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투표를 기록했는데요. 투표 열기가 오늘 또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그곳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월산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 전남 1,200여 개 투표소에서는 1시간 전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는 1.9%, 전남은 2.7%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광주 전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30%를 넘겼고 광주는 23.6%로 7대 도시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광주는 민주평화당의 현역 구청장과 민주당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한 동구 지역이, 그리고 전남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 군수와 민주당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한 장성 지역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오늘 본투표로 이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전남의 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등 모두 423명의 자치일꾼을 새로 뽑습니다. 또 광주 서구갑과 전남 영암무안 신안 지역에선 국회의원 2명을 뽑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광주 전남 유권자 수는 각각 117만 명, 157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월산동 제1투표소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2주가 채 안 되는 선거운동도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았는데요.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을 아직 모르시면 투표소에 가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공보물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 기차역에서, 광장에서, 영농 현장에서, 전통시장과 산업 현장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책과 공약보다 후보들의 옷 색깔이, 소속 정당이 우선이었습니다. 정당과 무관해야 하는 교육감 후보들조차 한결같이 파란색을 앞세우며 자신을 홍보하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는 현재의 공천 방식이 맞는지, 지역구 유력 정치인의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럼에도 유능한 지역인재 발굴로 이어졌는지,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은 골고루 기회를 얻었는지, 공약집에 담긴 깨알 같은 약속들은 유권자들에게 얼마만큼 전달됐을지, 네거티브가 아닌 후보들의 정책 대결이 가능한 구조인지, 공약을 검증하고 토론하는 자리는 과연 심도 깊게 이루어졌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비추어 유권자 한 명이 가진 투표권의 파생 가치는 2,891만 원. 이게 정말 손에 쥐어진 돈이라면 포기할 수 있을까요? 투표권 행사도 중요하지만 잘 뽑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뽑았던 해남, 무안, 보성 군수는 비리로 구속돼 긴 시간 공백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오늘 날이 맑아서 투표하러 가기엔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다소 덥겠는데요. 광주의 낮 기온이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나주와 장성도 28도 등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은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한낮에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우리 지역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매우 높으니까 나가실 때는 모자나 양산 챙기시고 오늘 수분 섭취 많이 해주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대기 확산은 원활하게 이루어져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현재 곳곳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8.2도, 영광 15.8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장성과 담양 28도, 화수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6도, 강진과 장흥 25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은 낮 기온 예상되고요. 곡성이 28도, 구례 27도, 순천과 광양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지만 그래도 눈여겨볼 대목은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포인트를 윤근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여당의 바람대로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줄 것인가? 아니면 야당의 주장처럼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것인가? 전남의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정도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목포, 신안, 해남 등 서남권 벨트와 장성, 광양 등 현직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비민주당 후보들이 얼마나 당선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의회에서는 정당 간의 경쟁과 견제가 작동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양당 또는 3당 체제가 이 지역에서 자리 잡을 것이냐. 기초의회에서 3, 4인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넓어진 기회를 야당이 잡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야당들 사이의 성적표도 중요합니다. 어느 정당이 더 많은 후보를 당선시키는지, 또 정당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는 정당은 어디일지에 따라서 광주 전남 제1야당의 위상이 결정됩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몇 위를 하느냐도 향후 정계 개편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300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집계된 선거사법은 모두 180건에 369명으로 유형별로 보면 흑색 선전 54건, 금품 제공 39건, 사전 선거운동 2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6회 선거 때보다 수사 대상이 절반 넘게 줄었다면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우리 지역을 새로 이끌어갈 일꾼들에게 시민사회가 바란 것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 기간에 시민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왔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근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되어서 공론화 방식 재결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새마을 장학금 폐지에 대한 문제, 공원 일몰제와 관련되어 민관이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공원 대책을 마련하는 문제 등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광주 민주주의를 크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 체계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경제 문제고 일자리 문제이죠. 네.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무분별한 개발 방식이 아니라 광주 브랜드에 맞는 개발 도시 건설 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현안 문제에서 가장 크게 유념해서 바라봐야 될 문제가 청년 문제입니다. 그렇죠. 청년의 삶이 각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응원하는 거, 이를 통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청년수당 같은 경우인데요. 네. 청년수당 같은 적극적인 청년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행정 중심의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소통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광주로에서도 지자체와 그리고 시민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광주로와 NGO 시민재단 등이 준비하고 있는 민간 거버넌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미 이제 검증되었지만 시장 거버넌스와 행정 거버넌스가 상당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때문에 민의 창의적인 사업 방식이나 사고와 행정력을 결합해서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렇게 서울 등지에서는 민간 거버넌스 조례도 만들어졌고요. 협력 체계도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번 민선 7기에서도 광주 민선 7기에서도 이러한 구체적인 좋은 사례를 가지고서 광주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도시공원 특례 사업 같은 특정 사업은 민관 이 협력 거버넌스 가동되지 않았었나요?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민관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거버넌스는 아직도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부 사업에 대해서 특정 단체와 행정이 결합해서 이례적인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이제 시스템화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네. 때문에 이제 이를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이 시민과 소통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법적 강제력은 여기서 이제 조례와 같은 것인데요. 네.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또 하나는 협력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구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구체적인 집행 과정까지 민관이 검토하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민간 거버넌스가 잘 구성되고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아시겠지만은 많은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사장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시민사회, 행정, 그다음에 지방 정치 세력이 구체적으로 중요한데요.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역시 행정 의지입니다. 네. 또 하나는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 정책 역량을 꾸준히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이러한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져서 민간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동북아 공동 번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 양국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에너지밸리 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북아가 함께 평화와 함께 공동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세상 꼭 제가 대통령 재임 중에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 문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의 전력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슈퍼그리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한 러시아 경제수장들이 만나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전력은 물론 가스와 철도, 항만 등 이른바 나인브릿지 사업을 통해 경제 협력을 증진키로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북한의 동참을 통한 남북러 삼각협력이 강조됐습니다. 북한이 참여한다면 대륙과 한반도의 전력 개통이 연계되어 효율적인 전략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드컵 기간인 오는 21일에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만큼 양국 협력은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 기업들이 수력과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가 풍부한 러시아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과해 남한까지 연결되는 전력 개통이 구축될 경우 지역의 에너지 기업들에겐 북한과 대륙 진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기업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남북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동북아 전력망의 신경제지도 구축이 사실상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윤자현 광주시장은 북미 정상회담을 축하하며 남북 화해 물결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작업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윤 시장은 어제 집무실에서 간부들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을 함께 시청하고 평화를 향해 가는 여정에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18주년을 맞는 6.15 남북 공동선언 음악제를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음악제로 열고 내년에 열리는 국제수영대회에서도 북한 선수단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의 전기차 공장 설립을 논의 중인 현대자동차가 조만간 광주시와 협약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현대차 측과 집중 협상을 통해 생산 차종 등 주요 사항의 이견을 좁혔고 이르면 오는 19일 투자 협약을 맺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는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협상안에 대한 법률 검토, 지역 내 의견 수렴, 추가 투자자 모집 등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잘 설명을 또 해줬거든요. 네. 바깥쪽 휘면서 연속골 내주는 황인준입니다. 3구 때려냈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1루 주자 이재원이 3루를 돌았습니다. 홈으로 갑니다. 홈에서 헤더 아웃입니다. 지프커츠 주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2루 갑니다. 여유있게 들어가면서 시즌 18번째 도루 성공. 로저 바랍니다. 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1루가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바라디나가 3루를 끊었습니다. 바라디나가 그대로 홈까지 들어옵니다. 안치홍의 1타점 적시타.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변화무 타격. 좌중간으로 뻗습니다. 중견수 뒤쪽으로 킬러만 떨어집니다. 김선민의 1루베이스 탑도 2루까지 여유있게 2루베이스 안차. 김선민의 2루 애매하게 나갔어요. 빼옵니다. 3루수 차서 1루에 됐어요. 바로 나오네요. 예. 네, 원원 스트라이크. 스윙을 잘 때렸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오익선 따라갑니다. 담장 쪽으로. 담장 따라갑니다. 와, 넘어왔어요. 승부를 넉 점 차로 벌리는 안치홍의 석점짜리 홈런이 결정적인 순간에 터졌습니다. 점수 4대0. 이게 바로 4할 타자의 힘인가요, 정말?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높은 공 골라내면서 볼넷 출루. 안긴 타고 1루수 앞으로 잡아놓고 직접 베이스를 밟으면서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채워졌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2단계 특례 사업에 건설업체와 공기업 등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2단계 특례 사업에 참가 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6개 공원 7개 지구에 모두 183개 업체가 의향서를 냈습니다. 또 중앙공원과 중해공원 7공원 등 지구별로 각각 20개 이상의 업체가 골고루 의향서를 제출했고 공기업은 한 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우그룹이 올해 초 인수한 대우전자의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우그룹은 지난 4월 대우전자 성남물류센터를 매각한 데 이어 최근엔 인천에 있는 대우전자 부평연구소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성남물류센터가 183억 원, 부평연구소가 151억 원이며 대우전자의 차입금 해결에 모두 투입될 계획입니다. 대우그룹은 이와는 별도로 자체 자금 200억 원을 대우전자의 재무구조 개선에 투입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시민 참여 응원전이 열립니다. 광주시는 한국전이 열리는 오늘 18일과 24일, 27일에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개방해서 단체 응원전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선 2차전과 3차전은 새벽 시간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서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문화 공연 등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궁 국가대표팀이 야구 경기가 열리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경기 직전 특별 훈련을 펼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 19일과 20일 경기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 30분부터 약 40분 동안 양궁 국가대표 남자 대표팀과 여자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단체전에 대비한 경기를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관중이 입장한 상태에서 경기장 소음에 대한 적응력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으로 광주에서는 처음 진행됩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에 관심 있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오늘 15일부터 상설 설명회가 열립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안내해서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중고 물품을 고려인들에게 저렴하게 전달하는 가게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가게의 아름다운 가구는 침대 생활에 익숙한 고려인들에게 매트리스를 전해주는 데서 시작해서 지금은 각종 주방용품 등을 저렴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고려인 동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시민들은 언제든 물품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 시도민이 함께 읽고 토론할 2018 한 책에 선대인 작가의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가 선정됐습니다. 미래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한국의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분석한 책이고요. 전남대학교 도서관은 책과 연계되는 독서 클럽과 작품 전시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립광주과학관 개관 5주년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해양특별전 언더더시 미지의 해양 탐험이 열립니다. 해양 생태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모형들과 30여 점의 해양생물 골격 염색 표본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날이 맑아서 투표하러 가기엔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꽤 덥겠는데요. 광주의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나주와 장성 28도 등 대부분 지역의 평년 기온은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낮에는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는데요. 우리 지역의 자외선과 오존 농도 오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모자나 양산 챙기시고 오늘 수분 섭취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행히 대기 확산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아침에는 곳곳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8.2도, 장성 14.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영광과 담양이 28도, 화수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목포가 26도, 강진과 장은 25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이 28도, 구례 27도, 순천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당분간 안개가 짙겠고 오늘부터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30도 안팎으로 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